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공부라는 게 사실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외로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분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을 드리기 위해서 더 나은 주제, 더 나은 콘텐츠로 항상 여러분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회로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입니다.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니까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런 회로 나오면 이 전류를 구하라는데 막상 이런 거 회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패턴이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 어떤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회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요. 제가 영상을 앞으로 계속 업로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업로드 할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그런 회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8V의 전원이 있고요. 1옴과 2옴, 1옴과 2옴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이때 이곳에 흐르는 전류, 이 마지막 회로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는 건데, 이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때 정석적인 풀이와 약간 우리가 스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정석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스킬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스킬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알고 나서 스킬을 익히셔야지 바로 스킬만 익히시면 절대로 회로를 보는 어떤 시야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응용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석적인 방법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가 기술적인 요소를 통해서 쉽게 이 문제를 가져가는 방법, 이러한 유형을 가져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8V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회로를 역시 단순화시켜야 돼요. 왜? 이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메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죠. 그러면 이곳에 걸리는 전압과 이곳의 저항만 알게 되면 이 수치를 집어넣어서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러한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회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8V가 거쳐서 결국엔 몇 볼트가 되어야 이 전류값을 이 저항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지 살펴보죠. 자, 일단 회로를 간단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 뒤쪽부터 회로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지금 1옴과 1옴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렬로 연결돼 있죠.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면 된다. 그렇죠. 자, 이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복제 잠깐만 해볼게요. 이 두 개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면 그냥 단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몇 옴? 2옴이 될 것이고 이 녀석 그냥 없는 거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결국엔 이게 뭐예요? 이 회로가 이렇게 변화한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럼 잘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 캐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녀석과 지금 이 녀석이 어떤 구조예요? 병렬 구조죠. 병렬 구조라고 하면 이거 합분의 곱으로 하나로 표현할 수 있죠. 합분의 곱. 합분의 곱. 그러면 2 더하기 2분의 2 더하기 2분의 2 곱하기 2 하면 4분의 4니까 이게 1옴이 되더라. 그렇단 얘기는 결국엔 이 형광칠한 부분 자체를 하나로 합치면 1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얘다 지워주세요. 과감하게 지워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지우고 얘가 몇 옴? 몇 옴? 1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갈 것 같지 않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이번엔 이 녀석과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 얘가 어떻게 된다? 병렬 연결되더라. 병렬. 그 다음에 다시 직렬 연결돼서 얘가 이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까랑 똑같죠. 근데 또 잘 보면 이 녀석이 또 병렬 구조예요. 이옴과 이옴이 또 병렬입니다. 합분에 곱하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1옴으로 하나로 합쳐져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 과감하게 지워주시고 얘가 어떻게 된다? 1옴으로 바뀌게 되더라. 1옴.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결국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최종적으로는 다 없어지고요. 쭉 없어지고 쭉 없어지고 여기에 1옴과 1옴이 남아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회로를 우리가 지금 했던 방법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1옴과 1옴이 남게 되더라. 이 회로를 간소화시키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 전압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까? 전압 분배 법칙. 자, 8V가 1옴과 1옴으로 나뉘어서 들어가게 되죠. KVL에서 KVL 키르교프 제2 법칙 전압 법칙에 의해서도 8V가 정확하게 1옴과 1옴에 나누어서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압 분배 법칙 쓰면은 1, 자 우리 이곳에 걸리는 전위 구해볼게요. 1 더하기 1 저항 2개 써주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곳이 분자 1 곱하기 전체 전압 8V. 이거 하면 2분의 1 곱하기 8이 돼서 4V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이 1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4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 밑에를 전부 다 0전이라고 놨을 때 0전이라고 놨을 때 이곳이 몇 볼트? 4V. 왜? 이곳과 이곳의 전이차가 지금 4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V는 어디에 걸리는 겁니까? 4V가 지금 여기에 하나 걸린 거라고 봐주세요.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머지 4V, 8V 줬으니까 여기 4V 걸렸으니까 여기도 4V가 걸려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곳에 8V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8V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4V, 8V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8V가 시작해서 쭉 선을 따라가요.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지금 8V와 4V의 차이인 몇 볼트? 이 두 구간에서 몇 볼트 차이 나는 거예요? 4V 차이 나는 거잖아요. 8V에서 4V를 빼면 이곳엔 4V가 걸리는 것이고, 제가 여기 아래는 전부 다 0이라고 봐달라 그랬죠. 0V. 그러면 4V와 0V 사이에서는 4V가 걸리는 것이죠. 즉 여기도 4V, 여기도 4V 두 개가 더해져서 8V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 끝난 겁니다. 자, 0전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기도 다 0이라는 얘기예요. 0. 이 밑에는 그냥 다 그라운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요.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8V라면서 색깔을 바꿔볼까요? 빨간색. 자, 8V라면서 여기가 자 8V 그리고 결국엔 구했던 게 여기가 4V였어요. 4V. 자, 여기가 4V란 얘기는 여기는 몇 볼트가 될 수 있습니까? 여기는 2V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왜 또 2V입니까? 여기는. 자, 왜 2V가 됩니까? 자, 이런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는 보지 마세요. 여기는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만 볼게요.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회로를. 자, 회로를 이렇게만 봅시다. 여기 보지 마세요. 자, 우린 이 4V를 가지고 나머지 병렬 회로에 분배를 시켜줄 건데 여기가 왜 2V냐? 여러분 뒤에서부터 우리 계속해서 왔잖아요.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또 여기가 1옴일 때 결국엔 여기도 1옴이 완성됐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계속 결국에 오면은 이거 정리해보면 회로 결국 뭐다? 이게 정리가 돼서 이런 회로가 만들어질 텐데 4V가 이곳에 한번 걸리고 이곳에 한번 걸리고 여기는 결국엔 1이 되는 거. 이 뒤에가 전부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그렇죠. 이 뒤에가 없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결국엔 이렇게 됐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4V가 1옴과 1옴에 나눠서 걸려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엔 4V가 1옴과 1옴에 나눠 걸려야 되니까 여기에 2V 주고 여기도 2V 주면 되겠다. 아래는 0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2V, 여기도 4V와 2V 차이인 2V. 그래서 이게 2V가 걸리는 거예요. 요 사이에 2V가 걸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가 2V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같은 이제 아이디어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는 또 1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0.5V가 됩니다. 우리가 했던 과정 계속 반복해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0.25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0.125V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패턴이 발견됐어요. 8V, 4V, 2V, 1V, 0.5, 0.25, 0.125 무슨 패턴입니까? 결국엔 저항을 거칠 때마다 0.5배씩 즉 절반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0.125란 얘기는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0.125V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I라는 값을 구하려면 자, I는 R분의 V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R값, 이곳에서 R값은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전압값은 어떻게 됩니까?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0.125, 0.125.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1분의 0.125 해보면 8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곳에 흐르는 전류는 8분의 1 암페어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8분의 1 암페어가 흐릅니다 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안 구하고 여기 직렬이니까 이 부분은 직렬이니까 전류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2옴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I는 2옴으로 이 전체 저항을 쓰려면요. 0.25V로 해야 돼요. 왜? 0.25가 여기에도 관여하고 여기에도 관여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0.25라는 저항값과 그때의 전이 0.25, 이 5를 하면 자, 다시 R값은 2죠. 예,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8분의 1 암페어라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흐르는 전류, 이곳 전류나 이곳 전류나 이곳 전류, 이곳 전류, 이곳 전류는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직렬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전류는 8분의 1 암페어다라는 것을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석적으로 좀 접근을 해본 방법이에요. 이것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되고 좀 이 패턴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다시 제가 첫 번째 이거 뒤에서부터 합쳤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반드시 반복해서 봐주세요. 그거 두세 번만 보면 진짜 여러분 걸로 되니까 그 반복적인 게 어떤 원리, 아이디어로 출발하는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석적으로 구한 건 이거고 이러한 이제 회로가 나왔을 때 좀 스킬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요. 지금 저항의 패턴을 잘 보시면요. 1옴과 2옴, 1옴과 2옴, 즉 이 녀석 저항과 이 녀석 저항, 대각선끼리의 저항이 2배 차이죠.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마지막은 위에 있는 저항과 같은 저항이 이렇게 놓였을 때 이제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위에서 절반씩만 쭉쭉쭉쭉쭉 오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제가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기출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은 문제가 되겠죠. 이것을 정석적으로 10옴 합치고 병렬 합성저항, 또 합치고 병렬 합성저항 해서 전압을 가지고 분배시켜서 아까 했던 것처럼 구해도 되지만 이제는 우리 스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스킬을 적용해 볼게요. 지금 대각선끼리 2배가 나죠. 10에서 20 됐고요. 10에서 20 됐고요. 그 다음에 10, 10으로서 직렬 연결돼 있다. 자, 이 구조를 파악했다면 여기가 24V란 얘기는 여기도 24V가 되는 것이고 이곳은 절반이 줄어든다 그랬지. 12V. 또 이곳에는 절반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6V가 되는 것이고 여긴 또 절반 줄어든다 그랬으니까 3V가 되는 것이죠. 여기 밑에 접지 표시가 있으니까 아래는 모두 0V가 되는 것입니다. 0V.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곳과 이곳의 전위 차이는 3V와 0V니까 그 차이는 3V만큼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V로 가주시면 되더라.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다시 한번 이거 볼까요? 8V입니다. 자, 12, 12, 12, 12, 12, 11. 자, 이런 구조면 8이 2고 8이 되고 4가 되고 또 절반 2가 되고 또 절반 1이 되고 절반인 0.5 또 절반인 0.25 또 절반인 0.125가 돼서 전류값도 구할 수 있고 이곳의 전위가 무엇인지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패턴을 가진 회로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정석적으로 접근할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합치는 부분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차근차근 해보시고 좀 그럼에도 잘 안 된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 스킬만 가지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스킬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절반씩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 이런 패턴 2배 이렇게 올 때 2배 이렇게 2배 쭉쭉쭉 오다가 같은
저항 가질 때 여기도 마찬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절반씩 줄어든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급적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조금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는 정석적인 것도 한 두세 번만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좀 괜찮으셨나요? 이 영상과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더 나은 영상과 더 나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